저희 세 번째 오늘의 메인 요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시피 한번 잠깐 봐주세요. 두 번째 장은 리조또만 따로 분리가 된 거고, 이렇게 리조또만도 따로 먹습니다. 밀라노식 리조또. 예, 그리고 이제 뒷장은 그 리조또에다가 오소부코를 올린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사진, 핏물 빼는 거. 요게 이제 통사태예요. 요게 송아지 통사태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예, 요거를 지금 핏물 이렇게 뺀 거를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실로 묶었죠. 예, 실로 묶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소금 후추 간을 한 거고, 앞뒤로. 그쵸? 예, 네 번째 사진은 소금 후추 간을 한 후에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뺀 겁니다. 골수. 요게 리조또에 들어가요. 요 골수가. 예. 예. 그래서 오소부코, 구멍난 뼈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밀가루를 묻혀 놓은 겁니다. 이제 앞뒤로.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뭐예요? 팬에서 이제 컬러를 낸 거죠. 예. 그 다음 사진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그 팬에다가 구워서 컬러를 낸 거를 냄비에다 옮기고, 그 구웠던 후라이팬에다가 양파, 당근, 세러리, 마늘을 오일을 넣어서 볶고 있습니다. 그렇죠? 볶다가 백포도주로 알코올을 증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마저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 육수를 넣고 있고, 육수를 넣어서 지글지글 다 혼합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뼈 있는 데로 이제 옮긴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자, 뚜껑을 덮고 2시간 동안을 지금 익히고 있어요. 동영상 마지막 보면은 제가 아까 중간 들어가갖고 한번 찍어서 지글지글 이렇게 끓고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요걸 리조또 위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 맛있습니다. 리조또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직구로 이태리 쌀을 들여왔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배송비가 거의 한 5배. 여기 보면은 품종이 여기 여러분들 리조 까르라 롤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본 리조또 하는 품종입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탈리아 쌀은요, 우리나라처럼 아밀로펙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꼬득꼬득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알덴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우리 이제 몇 분하고 같이 연수 갔었을 때 제가 슈퍼에서 200개를 또 샀어요. 샤프란. 예. 리조또용입니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탈리아는 되게 싸요. 예.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꽃술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요거를 가른 게 요거고, 요건 술. 그 꽃에서 술을 이렇게 딴 거. 향도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3개, 이게 3인분이죠.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은, 트레 부스티네, 3봉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1인분에 1개씩이에요. 버터, 양파, 치즈가루 넣는 순서대로 놔야 되겠다. 그리고 백포도주. 자, 우리 이게 파스타 전용 리조또 팬. 이 요리는 쌀을 넣는 순간서부터 16분 후면 완성이 됩니다. 자, 버터를 넣을게요. 한 50g 정도. 자, 버터를. 자, 양파. (100g) 정도 넣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숨도 이렇게 죽고, 근데 이제 열 때문에 제가 잠깐 놓을게요. 숨도 죽고 깨끗하죠. 이 상태에 이제 쌀을 넣을 건데요. 1인당 50g씩 계산해서 10분이니까 절반 정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제가 누를게요. 16분 스타트. 우리가 처음에 아까 양파를 볶는 단계를요, 리조또를 하는 전문 용어로 소프리토라고 합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단계에 쌀을 집어넣는 것은 토스타투라, 그러니까 쌀을 토스트한다는 얘기죠. 왜 쌀을 토스트한다는 얘기는 쌀을 무지하게 뜨겁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 번째 단계가 데글라사토라라고 해서 와인을 넣어서 휘발을 시키는 단계거든. 근데 쌀이 뜨거워야 알코올이 증발을 하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쌀이 튀겨지지 않고 최대한 쌀이 가질 수 있는 열은 완벽하게. 자, 쌀은 별 그게 느낌이 없는데 바닥이 보면은 약간 이제 색깔이 나려고 하잖아요. 이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토스타토라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자, 와인 데글라사토라를 하는데 한 번에 더 넣으면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조금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 절반 정도 넣었죠. 자, 다시 와인 마저. 일단 와인만 다 증발하면은 그 다음부터 육수를 넣어서 이제 16분을 채워주는데요. 한 2분 정도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둬야 돼. 그러니까 14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4분에서 육수를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은 농도가 묽은 상태에서 2분 마무리할 때 너무 묽잖아요. 그때 그 전에 마지막 단계 육수 넣을 때는 그걸 생각해서 육수로 양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와인은 알코올이 다 증발을 했고요. 그 와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바닥에 끈적끈적하게 색깔을 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육수를 이렇게 뜨거우면 버글버글 끓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육수를 넣을 때 차가운 육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같이 뜨거워야 계속 그 끓는 점을 얘가 맞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물 색깔이 씻지 않은 쌀이기 때문에 이 전분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국물이 보니까 이 사골국물 같아요. 느낌이. 원래 이제 리조또는 절대 쌀을 씻으면 안 됩니다. 원래 깨끗하게 그렇게 나온 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쌀은 씻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또 물에 팽윤을 하게 되면은 알덴테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꼬들꼬들한 느낌을 먹을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철썩 요걸 이제 또 우리가 전문용어로 알론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도 치듯이, 파도처럼 이런 농도가 리조또의 최적의 농도예요. 이런 게.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14분, 2분을 빼고 14분 정도를 익힌다고 한다면은 육수는 계속 줄면은 또 집어넣고 또 줄면은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육수 넣겠습니다. 아, 저도 오늘은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쌀의 느낌을 저는 괜찮아요. 지금 먹어도. 근데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놓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꼬뚜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와인 넣을 때가 데글라사투라, 그 다음 단계가 육수를 넣으면서 익히는 걸 꼬뚜라, 이제 계속 익힌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테카투라는 융화한다는 말인데, 융화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쌀을 익히면서 발생되는 전분들이 물과
잘 섞여져서 크리미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치즈가루와 버터가 들어가서 융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이제 진한 깊이 있는 맛을 줄 수 있는 리조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 하나 내가 놓친 게 있다. 아까 이거를 설명하고 이걸 물에다 좀 담갔어야 되는데 물에다 안 담갔어요. 그냥 넣겠습니다. 술을 좀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게 1인분이에요. 1인분. 요 가루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아이고. 자, 섞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확 어울 때 샤프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예, 이제 색깔 제대로 났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전분의 상태 보이죠? 자, 여기에 저희가 마지막 250g 정도 들어갑니다. 자, 치즈가루 넣겠습니다. 아, 잘 나왔습니다. 지금 농도가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오, 너무 좋아요. 상태가. 자, 소금. 으이씨. 어우, 무거워.